알기 쉬운 금융, 경제, 이 세상 재밌는 이야기 시동이키의 시동입니다. 설명의 왕! 여러분 진짜 구독 진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꼭이요. 자, 바로 스피디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 자, 지금 한국전력 한전이 아주 뜨겁습니다. 매일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전기세를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전기세라니. 늘 엄마한테 불 꺼, 전기세 나와 이런 소리를 듣고 자라다 보니까 그만. 네, 전기 요금이죠. 이걸 올릴 거냐 말 거냐 시끄럽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올라서 난리인데, 야 한전 상황 봐가면서 까불어라. 이 와중에 요금 인상을 입에 올려? 이 판국의 한전 아주 용기가 대단하네. 불쾌할 수 있으니까 일도 하지 마! 일길 빠빠 해라. 자, 여러분, 한전은 무슨 용가리 통뼈인가요? 국민적으로 지금 얼마나 큰 반발과 지탄을 받으려고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왜?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한전이 요금을 올려달라고 한 것은 파산을 떠올려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시동위키가 이 심각한 상황을 쉽게 제대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필수! 자, 여러분, 한전은 전기를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뭐야, 시동위키. 이름이 한국전력, 영어로는 캡코. 일렉트릭이 들어있는데 장난해? 장난이요? 반전에 반전! 도름! 한전은 전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전은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전은 전기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만드는 애들은 따로 자회사로 있거나 민간에 있습니다. 하여간 한전은 아닙니다. 한전은 송전 및 배전을 하는 회사입니다. 즉, 누군가 생산한 전기를 가져와서 나눠주고 판매하는 회사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기 유통회사라고 생각하면 편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한전의 수익 구조가 쉽게 보이고 머릿속이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 회사는 어떻게 돈을 벌까요? 사업 모델이 아주 간단합니다. 전기를 싸게 가져와서 비싸게 팔면 돈을 벌죠. 비싸게 가져와서 싸게 팔면 손해를 봅니다. 정말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이게 다예요. 내가 봐도 진짜 설명을 잘해. 포인트를 잘 잡아. 자, 그럼 본격적으로 더 들어가 봅니다. 한전이 전기를 사오는 값, 전력 도매 가격, 영어로 SMP라고 하는데요. 요 사이 이게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나마나 올랐죠. 왜냐? 러시아 전쟁 등등등등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수백 가지의 가지 이유로 하여간에 올랐습니다. 얼마나 올랐을까요? 1년 반 전에 킬로와트당 60원, 1년 전에는 80원 언저리. 그런데 지금은 얼마? 한번 질러보시죠. 지금은 무려 200원. 벌써 어때요? 느낌이 쎄하죠? 60원에 사오던 걸 지난 4월에는 200원에 샀습니다. 그럼 얼마에 팔았을까요? 110원 정도입니다. 200원에 물건 사서 110원에 판다. 무슨 수로 적자를 안 봅니까? 사업에 신이 와도 어떻게 적자가 안 쌓이고 100이겠습니까? 그림이 바로 그려지시죠? 그럼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팔로미. 그래서 지금까지 쌓인 적자는 얼마나 될까요? 이번 분기는 무려 7.8조 원, 약 8조! 2022년 연간으로는 무려 21에서 23조 원의 영업손실이 예상이 됩니다.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대충 600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전 하나에서 국가 예산의 대충 4에서 5% 정도에 해당하는 영업손실이 난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1년만 더 이대로 적자를 방치하면 국가 예산의 무려 10%에 육박하는 손실이 쌓일 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의 규모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의 심각성 감 잡히시죠?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먼저 전기 들어오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 전기를 파는 애들에게 야 너무하잖아, 싸게 줘 해야겠죠? 파는 애들은 당연히 싫다고 합니다. 싫어? 그럼 강제로 해야지. 이래서 SMP 상한 제도를 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어려운 말로 긴급 정산 상한 가격 제도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한전이 전기 사오는 가격이 갑자기 급등을 하면 오르기 전 10년치 평균 정도 가격으로 사겠다, 강제로. 이게 대충 올 8월부터 시행이 될 듯한데 아직 통과된 건 아닙니다. 자, 이게 만약에 시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큰 도움이 될까요? 월 1,400억 정도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는 합니다.
쎄한 느낌이 오시죠? 이거 해봐야 엄청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죠? 그런데 그나마도 싸게 팔기 싫은 애들이 엄청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겠다, 고발을 하겠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만드는 애들도 원가가 엄청 올랐는데 걔네들 입장에선 그러겠죠. 왜 나한테 그러냐. 한전, 너의 손실의 범인은 내가 아니야. 자, 그러면 들여오는 전기 말고 파는 쪽을 공략해보자. 한전이 정부에 한마디 합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200원에 사서 110원에 파는 건 너무 힘들어요. 파는 가격 좀 올려주세요. 자, 한전의 전기요금이 어떻게 올라가나 봤더니 먼저 한전이 요청을 하고 산자부의 심사를 거치고 기재부의 협조를 받고 전기위원회인가 뭔가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도 겨우 전분기 대비 3원, 연간 5원 정도가 그 인상의 한계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가 딱 잡고 제도로 묶어서 안 올려준다 이 얘기입니다. 올려줘도 쬐끔 이것도 간절하기는 한데 화끈하게 될 것 같지가 않네. 좋아, 그러면 일단 가만히 있지 말자. 그래서 한전이 이렇게 마음먹고 있는 재산 없는 재산 싹 다 가져다 팔자. 우리도 급하면은 가방이나 시계 같은 거 팔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합니다. 해외에 있는 필리핀 세부에 있는 무슨 발전소도 팔고 수도권에 있는 무슨 노른자 땅 이것도 그냥 싹 다 팔고 돈 마련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또 문제인 게, 내놓는다고 내일 바로 팔립니까? 아니면 당근에다 팔 거야? 언제 팔릴지도 몰라요. 또 급하면 싸게 할인해서 팔아야 돼요. 제가 못 받아요. 그런데 이거 다 판다고 쳐도 채 6조가 안 됩니다. 좋아, 그럼 할 수 없지. 빚을 내자, 은행 가자, 사차라도 끌어당기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한전이 채권을 발행합니다. 이름하여 한전채. 채권 발행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채무자 칸에다가 한전을 딱 쓰고 다른 쪽에다가 이거 사는 사람 이름 딱 쓰고 원금 더하기 이자 주겠다. 그러면 그게 채권이에요. 금융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참 쉽죠? 야, 너도 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지금 매월 2조 원이 넘는 채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충 45조 원 정도 발행.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 했더니 요걸로 살아서 요거는 조금 사이즈 나오는 대책이 되겠네. 느낌 오시죠? 그런데 왜 한전이 발행한 채권은 많이들 살까요? 네, 한전이 망해도 정부가 다 보증을 해주니까 빚대일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채권 나오면 그냥들 사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자가 높아요.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이면 엄청 좋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자가 싸도 돼요. 그런데 한전이 자기들이 마음이 급하니까 이자를 막 세게 불러요. 6월 17일 발행된 한전채 3년 만기짜리 보니까 무려 4.35%, 하여간 4% 넘게 이자 준대요. 어서 사라고 동네 방네 떠들고 다니는데 이제 기관 아니라 우리 보통 개인들한테도 막 팔아요. 국민주에서 국민채로. 이게 개인들한테, 즉 리테일로 채권 팔 때 리서치 자료 제목입니다. 진짜 막 던진다, 막 던져. 자,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에 부작용 없는 일은 없지요. 채권 시장에서 제일 인기 있는 한전채인데, 근데 그게 이자가 제일 세버리니까 채권 시장이 교란이 됩니다. 다른 회사들이 발행하는 채권은 팔리지가 않아요. 인기가 없어요. 채권 시장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한전채 때문에 시장이 난리, 자금 조달이 안 되고 난리. 그런데도 한전은 몰라, 나주게 생겼으니까 나부터 살자, 이판사판이다. 그런데 그나마도 한전의 목숨을 연명시켜줬던 이 산소호흡기도 곧 수명을 다하게 될 판입니다. 한국전력 공사법이 있습니다. 거기 16조에 딱 써있어요. 채권의 발행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즉 한전, 너 재산의 2배까지만 어디 가서 돈을 빌려라. 쉽게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의 집값 그리고 저금한 거 합한 거에 2배까지만 돈을 빌려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집이 1억, 예금이 1억이면 합해서 2억이니까 4억까지만 돈을 빌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집값이 갑자기 5천만 원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재산이 총 1억 5천이 되니까 3억까지만 돈을 빌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내가 손해를 봐가지고 예금이 5천만 원밖에 안 남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집값 5천에 예금 5천, 그래서 내 재산 1억이니까 이제는 2억밖에 돈을 빌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손실이 있어서 사채로 겨우 버텼는데 또 손실이 커지니까 이제 총 재산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줄어든 재산으로 다시 빚을 내려다 보니까 빚낼 수 있는 한도가 줄었네. 이제 손실을 줄이지 않으면 대출도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악순환이 들어간 거죠. 대규모 영업적자로 단기 순손실이 이익 잉여금 자본 항목에 반영되면서 2022년 3월 말 자기자본 41조 원을 다 까먹을 수도 있는 상황. 좀 어렵게 얘기하니까 나 좀 있어 보이냐? 이제 이 상태를 방치하면 내년에는 채권 발행도 쉽지 않은 상황. 이제는 진짜 막다른 길. 어떤 사람들은 한전채 발행 한도를 2배에서 4배로
늘리면 되는 거 아니냐, 법을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능사가 아닙니다. 손실이 늘어서 자본이 줄었는데 한도만 4배로 늘려봐야 원래 필요한 절대 금액까지는 대출을 못 받기는 매한가지. 그리고 한전채가 자꾸 나오면 시장이 엉망이 된다니까요. 지금까지 쭉 따라오셨죠? 정리 한번 해볼게요. 한전이 적자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걸 다 해봅니다. 전기 싸게 살려고 해봤죠. 요금도 올려달라고 해봤죠. 자구채굴 이런 거 저런 거 해봤죠. 그것도 다 안 돼. 그래서 빚까지 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빚도 못 내는 상황이 눈앞에 와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설마 파산? 그럴 수는 없지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저기요, 정부 나으리 제가요 이거저거 다 해봤는데요 110원에 파는 거 저걸 고쳐주지 않으면 이제 대책이 없습니다. 전기요금 좀 올려주세요. 왕창이요. 여러분, 킬로와트당 3원만 올려도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가 된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정부도 미쳐버리겠지요. 정답은 결국 전기요금 인상뿐인데 그렇게 하자니 물가에 직격탄, 연쇄적으로 금리 부담, 경기 침체, 진퇴양난. 이거 진짜 심각하죠? 웃을 때 아닙니다 여러분. 웃을 때 아니다. 자세 잡습니다. 이빨 보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잘 되는 집은 서로 칭찬하기 바쁜데 잘 안 되는 집은 서로 욕하기 바쁘죠. 그리고 불행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진짜 위기다 싶으니까 이제 별의 별 얘기들, 그동안 못했던 얘기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런 말들이죠. 이게 이렇게 된 게 그동안 무리하게 탈원전을 추진한 것 때문 아니냐, 빨리 조금이라도 값이 싼 원전을 늘리고 원전 가동률을 높여라,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지금 정부와 지난 정부의 정치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또한 탄소 중립이라는 환경 문제와 우리 미래 세대에 관한 문제, 원전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 이 모든 문제들이 이 문제에 녹아져 있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가정용 전기와 산업용 전기를 차별하지 마라. 맞는 말이죠. 이건 기업과 개인이라는 구조적 형평의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전기 시장을 이참에 민영화하자.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이건 못 참아. 이건 진짜 개소리. 더 근본적인 얘기도 나옵니다. 이참에 한전을 아예 상장 폐지하자. 시장 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지 않는 기업이 주식시장에 나온 것부터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차라리 개인 주식을 정부가 싹 사가지고 한전은 그냥 주식시장에서 나가라. 실제로 여러분, 한전은 지난 3개월 새 개인 투자자가 무려 19,000명이나 감소했습니다. 다 팔고 떠나는 거죠.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이 한전 공대를 설립할 때냐, 이제 그런 것도 하지 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지방대를 살리려고 한전이 1조 3천억을 들여서 지방에 한전 공대를 세운다고 하니까 차라리 그런 거 하지 말고 지방 공립대 전체에다 한전과를 설립해라. 교육과 지방 소멸이라는 이슈도 숨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임직원 연봉은 왜 이렇게 높냐, 아주 성과급 잔치구만, 다 반납해라. 시내 직장인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을 꼬집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 하나하나의 논점마다 전부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여론이고 기사고 인터넷이고 지금 막 튀어나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하고 갈지 정말 눈앞이 깜깜합니다. 지금까지 아주 쉽게 한전의 상황을 요약해 드렸습니다. 이제 무슨 상황인지는 이해가 가셨겠지만 머리는 더 아프지 않으세요? 러시아 전쟁도 끝나고 국제적으로 전기 만드는 원가가 내려가지 않는 한 저는 정부의 요금 인상 말고는 진짜 답이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피할 수가 없는데 파국을 향한 시계는 째깍 돌아가고 있습니다. 3원, 이거 4인 가구로 하면 월 1,000원입니다. 그 3원을 건드리는 순간 우리 사회의 지금까지의 경제 위기, 정의, 환경, 미래, 금융시장, 지방과 수도권 등 모든 문제를 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물가와 경기 침체로 국가 경제까지 흔들기에 충분한 상황인 거죠. 자, 전기료 3원을 둘러싼 한전의 다양한 이야기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 전기요금 3원을 건드리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 거기서 뭐가 튀어나올지는 나도 모르겠다.